저는 강민수입니다. 서울에서 밤낮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손님들은 저를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하곤 해요. 문 앞에 두고 가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문은 쾅 닫히고 저는 혼자 미끄러운 골목을 다시 달렸죠.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남의 눈에 띄지도 않고 끝나겠구나. 그런데 그날 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겨울 눈 내리는 밤길 저는 길에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고 그때 배운 응급처치로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운명도 완전히 새로운 길로 향하기 시작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강민수 26살. 서울의 밤거리를 오토바이로 달리는 평범한 배달원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작은 고시원 방 하나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막노동도 해보고 편의점 알바도 해봤지만 결국 남은 건 새벽까지 달리는 배달일이었다. 요즘은 배달앱도 많아져서 밤늦게까지 주문이 끊이질 않는다. 혼자 사는 고시원 방. 좁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겐 유일한 쉼터다. 어두운 골목, 네온 사인 아래를 지나 찜질방, 고깃집, 노래방까지 어디든 주문이 오면 달려간다. 배달이요. 현관 앞에 서면 문이 조금 열리고 무뚝뚝한 손이 음식만 받아간다. 때론 야,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 나는 말에 상처도 받지만 웃으면서 다시 오토바이에 오른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누구보다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오늘도 나는 서울의 밤을 지키는 배달 청년이다. 비 오는 밤이었다. 오토바이 헬멧에 빗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또 한 번 뜨거운 치킨 봉투를 들고 고급 아파트 입구에서 손을 털었다. 배달이요. 인터폰으로 말하자 목소리가 딱딱하게 돌아온다.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요. 나는 숨을 참고 축축한 계단을 오르며 그래, 오늘도 별 수 없지. 혼잣말을 했다. 문이 열리자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말했다. 늦었네요. 다음엔 좀 더 빨리 오시죠. 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라고 말했다. 남자는 현금을 던지듯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근데 치킨은 왜 이렇게 식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날씨가 많이 추워서요. 작게 대답했다. 문은 쾅 닫혔다. 겨울이 되면 눈까지 쏟아진다. 그럴 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몇 번이나 넘어진 적도 있다. 그런데도 고객들은 빨리 오라. 왜 이렇게 느리냐. 쏘아붙이기 일수다. 가끔 거스름돈 1,000원, 2,000원을 필요 없어요. 라며 무심하게 던지고 나는 그 돈을 쥐고 왠지 모르게 서글퍼진다. 누군가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겐 이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또 오토바이에 오른다. 하루라도 더 버티기 위해 배달이 끝나고 밤거리를 달릴 때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누군가는 연인과 손을 잡고 영화를 보지만 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도로 위를 달린다. 내 옆에는 수십 번 넘어져 기스 자국이 가득한 오래된 오토바이 한 대. 고시원 방에서 나올 때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친구야. 혼잣말을 건넨다. 배달을 마치고 주유소에 들러 오토바이에 기름을 채우며 그래도 네가 있어서 버틴다. 속으로 중얼거린다. 가끔 오토바이가 고장이라도 나면 세상 모든 힘이 빠진다. 비 오는 날 비닐 커버로 오토바이를 덮어주면서 우리 둘 다 고생이 많다. 혼자 웃어본다. 나에겐 기댈 가족도 하소연할 친구도 없지만
이 낡은 오토바이만큼은 언제나 내 편이었다. 어쩌면 이 작은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외로움을 버티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지도 모른다. 어느 겨울밤 서울 하늘에 눈과 비가 섞여 유리창을 두드렸다. 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다. 나는 고시원 방에서 홀로 컵라면을 먹다 휴대폰 알림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신규 배달 요청, 강북구 XX로 백인 불이 이 시간에? 평소엔 이미 일을 끝냈을 시간. 그래도 남은 하루 수입을 생각하면 이 한 건이라도 더 해야 했다. 나는 두툼한 점퍼에 장갑을 끼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그래, 마지막 한 것만 더. 눈은 점점 굵어졌고 도로 위엔 타이어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새벽이 다가오자 숨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번졌다. 배달이여. 어두운 가게에서 주인 아저씨가 피곤한 얼굴로 봉투를 내밀었다. 이 시간에도 고생이 많네.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나는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하고 오토바이에 올랐다. 세상은 고요하고 그 밤 나는 차가운 눈발 속을 천천히 달렸다. 이때는 아직 몰랐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참 눈발을 뚫고 배달지로 향하는 길. 공원 근처 좁은 인도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밤이라 더 조용했다. 바람 소리와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귓가를 때렸다. 그때였다. 가로등 아래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설마 처음엔 노숙자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얇은 코트 차림의 노인이 인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으며 소리쳤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큰일이다. 당황한 마음을 다잡으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혼자 계시지? 나는 평소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이 머릿속을 스쳤다. 침착하자. 민수야, 네가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다급하게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고 숨을 확인했다. 심장은 느리게 뛰었지만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 노인의 코트 단추를 풀고 작게 말하며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기 저 혼자지만 절대 포기 안 할게요. 눈은 계속 내리고 내 옷은 이미 젖어버렸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배달이 아니라 이 노인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억지로 눌렀다. 오토바이를 도로 옆에 세우고 헬멧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저 배달원인데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내 숨소리만 하얗게 번졌다. 노인의 입 가까이 손바닥을 대봤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숨이 오갔다. 큰일이다. 정말 위급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파가 약해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간신히 연결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여기 공원 근처인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인도에 쓰러져 계세요. 숨이 약하고 의식이 없어요. 상담원이 가슴 압박 아세요? 라고 묻자 나는 힘겹게 대답했다. 네, 군대에서 배운 적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노인의 턱을 들고 가슴을 일정한 리듬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곧 119가 올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내 손은 이미 얼어붙을 듯 아팠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분을 구할 수 없어. 그때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무슨 일이에요? 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오직 나와 노인, 그리고 차가운 눈송이들만 이 거리 위에 남아 있었다. 손끝이 점점 더 얼어가는데도
나는 군대에서 배웠던 응급처치법을 떠올렸다. 먼저 맥박부터. 나는 노인의 손목을 조심히 짚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가슴을 리듬 있게 눌렀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절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헬멧이 이마에 걸려 거추장스러웠지만 벗을 시간도 없었다. 입으로 인공호흡도 해야 하나. 나는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불어넣었다. 차가운 밤 공기, 코트 위로 내리는 눈송이, 그리고 노인의 무거운 몸. 할아버지, 이제 곧 텐율구가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발.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군대에서 고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위급 상황에선 생각보다 손 하나 내미는 게 쉽지 않다. 그럴 때 네가 움직여야 진짜 남자다. 나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계속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했다. 눈물인지 눈 때문인지 볼이 뜨겁게 젖어갔다. 내가 아니면 이분을 살릴 수 없다. 그 순간 나와 노인, 그리고 흰 눈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리는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다. 이렇게만 하면 정말 괜찮아질까? 나는 한 손으로 가슴 압박을 하며 다른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제발, 제발, 신호만 좀 잡혀라. 눈이 쏟아지면서 휴대폰 액정엔 서비스 불가 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애타게 폰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봤다. 아, 왜 하필 이럴 때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다. 다시 한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벨이 울리긴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설마 이 밤중에 공원이라서 신호가 이렇게 약한 건가?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가나 차가 오는지 계속 살폈다. 하지만 도와줄 사람도 멈춰서는 차도 없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금방, 정말 금방 도움 올 거예요. 나는 기어이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등 뒤로 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아직도 미약하게 들렸다. 내가 포기하면 이분은 여기서 그대로. 생각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얼어붙은 손,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희망.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숨이 차오르고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지금은 저랑 둘밖에 없어요.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입으로 숨을 불어넣고 가슴을 일정하게 누르며 다시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이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에겐 기다리는 가족도 있을 거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요. 내 말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군대에서 배웠지. 응급처치는 끝까지 반드시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박자를 잃지 않으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할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곧 구조대가 올 거예요. 눈이 그치지 않아. 머리카락과 옷은 완전히 젖었지만 내 신경은 오직 노인의 작은 움직임만 쫓고 있었다. 손목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다. 아주 약하게, 아주 조금이지만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됐다. 아직 살아있어.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는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다시 인공호흡을 반복했다.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굳게 다짐했다. 나는 손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 가슴을 눌렀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제발, 제발. 그때였다. 노인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들리세요? 나는 숨을 멈추고 귀를 노인의 입 가까이에 댔다. 쉭, 희미하지만 분명히 할아버지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살아계세요. 할아버지,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요. 여기요.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내 곁에서 노인을 확인했다. 젊은이, 응급처치, 정말 잘하셨네요. 덕분에 할아버지가 숨을 잇고 있어요. 나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풀썩 주저앉았다. 구급대원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용감했어요. 이런 밤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멋쩍게 웃으며 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작게 대답했다. 노인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살아계시죠?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차가운 눈 속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구급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내 심장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밤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진짜로 구해낸 것이다. 구급차를 따라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다. 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료진에게 둘러싸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채 복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마 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나를 찾아왔다. 혹시 밖에서 직접 응급처치하신 분이세요?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배달하다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환자는 지금쯤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요? 제가 아니었으면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심정지가 오래 지속되면 뇌 손상이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아요. 아무도 안 봤다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진짜로 이분의 생명을 살린 거구나. 의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용기 있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가족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릴게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작게 말했다. 병원 복도에 앉아 나는 처음으로 내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오늘 밤이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의사의 칭찬과 따뜻한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밖은 여전히 눈비가 섞여 내리고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아, 아직 배달 하나가 남아있지. 나는 조용히 병원 로비를 나섰다. 오토바이 옆에 서서 두꺼운 점퍼를 다시 여궜다. 손이 얼얼하고 몸은 젖은 채로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가? 아니,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이제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젊은이 어디가? 벌써 이 밤에 또 나가려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마지막 배달이 남아서요. 손님이 기다리거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 요즘 젊은이 보기 드물구만. 몸 조심해라. 나는 헬멧을 푹 눌러쓰고 도로로 나섰다. 바퀴 자국이 거의 지워진 새벽길을 달리면서 창밖을 스치는 빛과 어둠, 그리고 조금 전의 긴장과 감동이 뒤섞여 가슴을 두드렸다. 그렇게 나는 다시 평범한 배달원이 되어 서울의 밤을 달렸다.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몫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배달지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드디어 왔네.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다. 나는 음식을 건네며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자는 음식 봉투를 받으며 봐봐, 벌써 식었잖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속으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왔는데 생각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배달비는 당연히 그대로 내야겠지.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다. 나는 작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문은 쾅 닫혔고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까 그 노인분은 살렸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비에 젖은 옷과 시린 손끝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내일도 이렇게 버텨야지. 자신에게 중얼거리며 밤거리를 달렸다. 비록 아무도 내 노력을 몰라줘도 나는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무관심과 차가움이 가장 아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비에 젖은 옷과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몸이 무거웠다. 좁은 고시원 문을 열고 속옷까지 젖은 몸을 천천히 풀었다. 오늘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걸까? 침대에 앉아 젖은 옷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노인분을 살렸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굴까? 나한텐 아무 보상도 없고 고객들은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창밖으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뭘까? 휴대폰을 켜 응급처치, 생명 구하기, 키워드를 검색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 내가 오늘 조금은 다르다고 믿고 싶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 씨, 괜찮아요? 밖에서 들려오는 지은이 목소리였다. 나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버티는 게 어딘가에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밤 젖은 몸과 마음을 안고 나는 다시 내일을 준비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이 쉼없이 울렸다. 알림창엔 배달원이 구한 기적의 순간, 한밤중 주인공, 서울의 영웅 같은 제목이 가득했다. SNS엔 내 사진이 퍼지고 댓글과 좋아요가 쏟아졌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웅이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이젠 배달원이 단순한 알바가 아니구나.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내가 영웅이라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변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내왔다. 야, 뉴스 봤어? 네가 그렇게 유명해졌대.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 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내 신상이 알려지면서 배달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갑자기 몇몇 고객들은 나를 더 예민하게 대했고 어떤 사람은 광고용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그날 밤 내가 한 일은 진짜였어. 진짜 생명을 살렸다고 굳게 믿었다.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지도 몰라. 하루가 지나고 나는 평소처럼 배달을 하며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다. 누가 내 블랙박스 영상 올렸나? 영상에는 지난밤 공원에서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응급처치를 하는 내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게 내가 찍힌 거라고?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까지 어디를 가도 영웅 배달원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 사람 진짜 슈퍼맨 아냐? 진짜 인간미 넘치는 배달원이다. 밤중에 혼자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친구들도 메시지를 보내왔다. 야, 이거 봤어? 내 영상 완전 대박이야. 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영상 댓글에는 이중적인 반응도 있었다.
광고 영상 같다. 연출된 거 아니냐? 그냥 지나가다가 찍혔을 뿐이라고. 나는 모든 의견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 덕분에 내가 그날 밤 진짜로 무엇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숨이 좀 놓였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 믿자. 그 영상은 내 인생을 바꾸는 뜻밖의 시작이었다. 영상이 퍼지자 X그룹 본사에선 노란 조끼 영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배달앱 기록부터 전국 배달원 리스트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뒤져라. 총괄 매니저가 지시했다. 그가 누구인지 빨리 알아내야 한다. 우리 회장님 생명을 구한 영웅이다. 배달앱 회사에서도 노란 조끼가 입고 있던 오토바이 기록을 찾아냈다. 이 시간에 저 위치에서 배달 중인 사람,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동영상과 일치하는 배달원의 모습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바로 강민수, 서울의 평범한 배달원이었다. 본사 직원이 그의 연락처를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저희 X그룹입니다. 당신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레 대답했다. 저 그냥 그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X그룹 측은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영웅을 그냥 지나칠 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직원 한 명이 내가 일하는 지역으로 찾아왔다. 나는 배달 중이라 조금 당황했지만 그가 내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X그룹 홍보팀 김지훈 대리입니다. 나는 네 맞아요. 무슨 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날 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신속한 행동 덕분에 회장님께서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쑥스러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김 대리는 웃으며 회사 차원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본사에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고민하며 고맙습니다만 아직은 평범하게 배달하는 게 좋아서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내 연락처는 회사에 등록되었고 가끔씩 안부 문자가 왔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조금씩 세상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 X그룹에서 내게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나는 크게 놀랐다. 영웅으로 불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그냥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나는 더욱 긴장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데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가진 걸 나눈 것뿐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피해 자리를 떴다.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부를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나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일 뿐인데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 뒤 내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저는 그날 밤 구해진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놀라서 네,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려고요. 며칠 후 그들은 나를 회사로 초대했다. X그룹 본사에서 나는 뜻밖의 환영을 받았다.
회장님의 가족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다. 민수 씨, 우리 가족 모두가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나는 머쓱했지만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고마워하며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이해하려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 직원들과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속으로 되뇌이며 다시 내 삶을 돌아봤다. 그날 회장 가족이 건넨 선물 상자 앞에 서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내 손을 잡으며 당신의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돈이나 명예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일상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들의 얼굴엔 이해와 존경이 섞인 표정이 번졌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저답게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낡은 오토바이에 기대 앉았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조용히 중얼거리며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 스스로 만족했다. 외로운 길일지라도 나는 이 길 위에서 진짜 내 삶을 살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아침 뉴스에서 내 얼굴을 봤다. 서울의 평범한 배달원이 한밤중에 노인을 구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TV 속 내 모습은 쑥스러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뉴스 기자가 말했다. 강민수 씨, 이번 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수줍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뉴스는 곧이어 유명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영웅 배달원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댓글에는 응원과 찬사가 넘쳐났다. 하지만 나는 점점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친구들조차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했고 너 요즘 완전 유명인사야 라며 놀렸다. 그러나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내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말했다. 민수야,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나는 잠시 침묵하며 앞으로의 내 삶을 생각했다. 과연 이 모든 관심과 명예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때부터 내 이야기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웅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가 영웅 배달원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였다. 정말 멋진 분이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배달원들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내 SNS 계정에도 낯선 사람들의 친구 신청이 이어졌고 익명으로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나는 솔직히 부담스러웠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시지가 오고 답장하기도 버거웠다.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너 이제 유명인사야. 누구랑 만나도 다 너 얘기만 하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난 원래 나일 뿐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이 관심이 오래 갈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날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에 답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이 어느새 내게 힘이 되었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진짜 나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내가 영웅 배달원으로 알려지면서 동료 배달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민수야, 진짜 대단하다. 너 때문에 우리 배달원들이 좀 더 존중받는 기분이야. 칭찬과 응원의 말도 많았다. 하지만 그게 다 쇼 아니야. 저런 거 은근히 자기 홍보하는 거지. 라며 불신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루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쪽팔려. 가끔은 네가 너무 튀어서 부담스럽다.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 어떤 날은 배달 중 만난 동료가 너 혹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주목받고 싶어서 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 진심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가끔씩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노인을 살린 그 밤을 떠올렸다. 그날의 진심은 누구도 어떤 말도 바꿀 수 없어. 그 후로 나는 더 묵묵히 내 길을 걸었다. 누군가가 날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이었다. 진짜 영웅은 주목받지 않아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내가 만든 작은 진실 위에 단단히 서 있었다. 내가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어둠 속에서 기분 나쁜 소문들도 퍼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 기업에서 일부러 만든 가짜 영웅 아니야? 진짜로 구한 게 아니라 연출한 거라고. SNS 댓글에는 비난과 의심이 쏟아졌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배달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너 다 계획된 쇼 아니냐? 그래야 돈도 받고 유명해지고. 나는 멈칫했다가 조용히 답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그날 밤 나는 단지 사람을 살렸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닿지 않았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내 과거와 사생활까지 뒤져 허위 사실을 적어놓은 글들이 올라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믿는 것뿐인가. 어떤 날은 기자가 연락을 해와 진짜인지 증명할 수 있냐. 압박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짜 용기는 모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혼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며칠 후 X그룹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강민수 씨,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함께 일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나는 살짝 놀랐다. 일이라면 어떤 일인가요? 인사팀 담당자는 배달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강사로서요. 그동안 배운 경험을 살려 직원과 협력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혜택도 설명했다. 좋은 급여와 의료보험,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도 보장됩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까지 내가 애써온 게 이런 제안으로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엔 복잡한 감정도 스쳤다. 감사합니다. 고민해 볼게요.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박민수 씨가 원하는 길을 존중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여러 번 고심했다. 편안한 생활과 안정이 내게 더 나은 길일까? 아니면 지금처럼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결국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것을 신중히 고민하기로 했다. 내가 회사 일에 조금씩 참여하자.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저 사람 배달원이잖아.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고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쌓아온 시스템을 한순간에 흔들 수도 있어. 며칠 뒤 한 중견 직원이 내게 말했다. 민수 씨, 우리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기서 배울 점이 많아요. 그 직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렇다고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외부인 말이죠.
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몇몇 직원들은 나를 멀리했고 비밀스럽게 불만을 터뜨렸다. 배달원이 뭐라고 회사에서 영향력을 갖냐. 그냥 잠깐 반짝하는 스타일일 뿐 나는 상처받았지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도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보여줘야 할 건 실력과 진심뿐이다. 나는 그들 마음속 벽을 하나씩 허물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가 만든 작은 변화가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다. 내가 유명해지고 조금씩 회사 일에 참여하면서 옛 배달 동료들과 거리가 멀어졌다. 민수야,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더라.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냥 내 일상일 뿐인데, 하지만 그 친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갑자기 변한 것 같아. 우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다른 친구들은 이젠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됐어. 라며 나를 멀리했다. 나는 속으로 아팠다.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서운했지만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네가 그립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내 길을 가야 해. 그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내 진심을 지키며 나아가기로 했다. 변했다고 생각하든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나는 그렇게 새로운 삶의 무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내 과거를 파헤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강민수,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나?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에 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배달원 이미지 뒤에 숨은 진짜 모습. 기업에서 이용당한 바보 같은 청년. 어느 날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민수야, 너 인터넷 봤어?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많아.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설마 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 글들은 내 가족, 친구, 과거에 관한 허위 사실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분노를 삼키고 말했다.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나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 길을 갈 거야. 가끔은 나도 흔들렸지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내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아, 여기 영웅 배달원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나는 당황하며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내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오늘은 배달 완전 느리던데요? 뭐 그래도 용감한 척은 해야죠. 라며 비웃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거 영상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듯. 나는 마음속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하면서도 억울함을 삼켰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들은 모르는 걸. 영상은 금방 퍼져나갔고 몇몇 사람들은 또다시 내게 쏟아지는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누구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나는 늘 그렇듯 서울의 밤을 달렸다. 며칠 전부터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수 씨가 업무 중 실수를 반복한다. 심지어 회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고위 관리인 박 부장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음해하려는 것 같아요. 며칠 뒤 회사 회의에서 내 업무 실수가 지적되었고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민수 씨,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상사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당황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해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심받는 상황에서 해명은 쉽지 않죠. 당신도 알아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내가 왜 이런 함정에 빠져야 하지? 친구와 가족도 믿기 어려워했고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증거와 사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진짜 적과 마주할 준비를 하며 나는 다시 일어섰다. 몇 주 후 그 노인, 즉 X그룹 회장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강민수 씨,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날 오후, 회장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회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셨다. 강민수 씨, 정말 고맙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삶을 얻었소. 나는 긴장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길 바라네. 나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너무 과분합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과 용기라네. 나는 마음속 깊이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나는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다시 한번 나의 길을 다짐했다. 나는 회장님의 집무실에 앉아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내게 물었다. 강민수 씨, 왜 회사의 모든 제안을 거절했나?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일처럼 배달을 하며 제 삶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민수 씨에게는 꿈이 없단 말인가? 나는 깊은 숨을 쉬고 조용히 말했다. 꿈은 아직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꿈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거란다.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어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앞으로도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물론이요, 당신의 길을 항상 응원하겠소. 그 순간 나는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회장님 앞에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사실 제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기다렸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어요. 배달원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시선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저 내 힘으로 서고 싶었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내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며 말했다. 강민수 씨, 그런 마음이 결국 오늘의 당신을 만든 거구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네가 진짜 원하는 길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야. 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이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큰 용기를 얻었다. 회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강민수 씨, 당신이 가진 경험과 진심은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 나는 궁금한 듯 물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지금 인사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 노동자들, 특히 일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래서 당신 같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고문으로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었으면 한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만큼 진솔하고 진심 어린 사람은 드물다. 우리 회사가, 나아가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거야. 이당 나는 마음속 깊이 책임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회장님과의 대화가 끝난 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원하는 건 단지 내가 가진 신념을 지키는 것 뿐인데, 며칠 후 회사의 제안에 대해 답했다. 저는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인사팀 담당자가 놀란 듯 물었다. 그렇다면 보수도 적게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네, 저는 돈보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언론 인터뷰나 공개 행사 참여도 사양했다. 제가 주목받는 것보다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 측은 내 결정을 존중했고 나는 새로운 역할에 맞춰 일정을 조율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나는 단단한 의지로 내 길을 걸었다. 나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작은 회의실에서 첫 번째 교육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은 응급처치와 생활기술에 대해 배울 겁니다. 평범한 노동자들과 배달원, 그리고 경비원들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한 참가자가 물었다. 민수 씨,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우리 모두가 언제든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안권 기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죠. 교육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이제부터는 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한 배달원이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민수 씨. 진짜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에 뭉클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나는 계속해서 교육 내용을 보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그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도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다. 중요한 자료와 장비가 사라진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야 한다. 경영진은 긴급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의심은 나에게 집중되었다. 인수 씨,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하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황급히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증거가 부족해도 용의 선상에 오른 이상 당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나는 속으로 울컥했다. 왜 또 나인가? 친구들조차도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인수야, 무슨 일이야? 괜찮아.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조사가 계속되며 내 신뢰는 점점 흔들렸다. 이대로면 정말 끝장이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다. 포기하지 말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증거를 모으고
내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도전이 될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인터넷에는 갑자기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조작된 영상이 떠돌았다. 영상은 내 행동을 편집해 범죄 정황처럼 보이게 꾸며져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내에서도 영상 때문에 내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민수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 당신 말만 믿을 수는 없죠. 친구들과 동료들도 점점 멀어졌고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내가 진실을 어떻게 증명하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영상 전문가를 찾아가 진짜와 조작된 부분을 분석했다. 조작 사실이 밝혀지고 점차 내 결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진실이 이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조작된 영상과 거짓 증거에 맞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놀랐다. 어느 날 내가 예전엔 잘 알지 못했던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민수야,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 나는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다. 사실 조작된 영상과 거짓 증거를 모아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내 곁에 서주었다. 우리가 네 편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자료를 모으고 증인을 찾아 나섰다. 한 친구가 말했다. 민수야, 네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알겠어. 과거의 나도 많이 미안해. 나는 웃으며 답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해. 밤낮 없이 노력하며 우리는 작은 단서들을 모아 점차 진실에 다가갔다. 포기하지 말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 믿음으로 나는 다시 일어섰다. 오랜 조사 끝에 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내가 모은 증거를 토대로 진짜 범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다. 그는 바로 항상 노동자들을 무시하던 고위 관리자 박 부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동료들에게 말했다. 박 부장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그가 자료를 조작하고 내게 누명을 씌웠어요. 몇몇 동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해봐요. 내가 말했다. 그는 우리를 깔보고 권력을 남용했어요. 나는 증거와 함께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상사는 놀라워하며 말했다. 민수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조사할 줄 몰랐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박 부장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해임되었고 나는 다시 명예를 회복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진짜 용기는 침착함과 진실을 향한 끈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경영진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수 씨,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인사팀장이 조용히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회의실 조명이 환해지며 나는 준비해온 증거와 영상들을 하나하나 펼쳤다. 이 영상은 조작된 것이며 진짜 범인은 박 부장입니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나는 박 부장의 비리와 음모를 조목조목 밝혔다. 경영진은 놀라움과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답했다.
몇몇 경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 씨, 당신의 용기와 철저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결국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나는 완전히 무죄가 입증되었다. 회의실을 나서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발하리라. 그날 이후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게 내 길을 걸어갔다. 어느 날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회장님이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강민수 씨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내 이름이 불리자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사과의 말을 전했다. 민수 씨,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게 해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직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부터 민수 씨를 우리 회사의 모범 직원으로 인정하며 모든 분들께 본보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 직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동료들 중 몇몇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민수야, 진짜 고생 많았어.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날 나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인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았다. 며칠 뒤 나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다. 민수 씨, 우리 가족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들은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수 씨,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양자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딸도 덧붙였다. 언니, 오빠도 모두 민수 씨를 존경해요. 우리 가족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제안에 감동했다. 저는 감사하지만 아직 제 길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이해한다며 미소 지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알려주세요. 우린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내 방에서 내 삶과 앞으로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제 내가 진짜 선택해야 할 때다.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나는 여러 학교와 사회 행사에 초대받기 시작했다. 한 학교에서의 강연날,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러분, 오늘은 노동의 가치와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먼 학생이 손을 들었다. 민수 씨, 어려울 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만든 작은 한 걸음들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에너도스 서울스며 키우스 모우스 무스 모우스 모우스 무스 모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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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겪은 고난과 도전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강연과 활동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민수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삶에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한 대학생이 내게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정말 기쁘네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SNS에는 영웅 배달원 민수의 이야기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퍼져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려 합니다. 민수 씨처럼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의 댓글이 넘쳐났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민수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어야 해요.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바로 미래입니다. 계속 함께 나아가자. 그들의 열정과 믿음에 나는 큰 힘을 얻었다. 이제 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과 함께하며 작은 빛이 되고자 다짐했다. 내가 변화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자 옛 친구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연락해왔다. 민수야, 예전엔 네가 힘들 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 미안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그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니까. 또 다른 친구가 만나자고 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네.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지. 친구들은 진심으로 내 성공을 축하했고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나는 생각과 함께 더 겸손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다짐이 생겼다. 옛 친구들과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몇 차례 제안과 초대를 받았지만 나는 내 길을 고수하기로 했다. 친구가 물었다. 민수야, 왜 굳이 배달 일을 계속해? 더 좋은 자리도 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일이 좋아.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회장님 가족이 준 특별한 제안도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동료들이 말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네가 걸어가는 길이 멋져. 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남들이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을 걷는 거야. 나는 매일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나만의 삶을 이어갔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있다. 나는 그렇게 묵묵히 소박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받은 상금과 보상금은 그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친구가 물었다. 민수야,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진지하게 답했다. 나는 그 돈으로 우리 같은 배달원들과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는 기금을 만들고 싶어. 그는 놀라며 말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거야. 나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외로움을 떠올렸다.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기금을 설립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더 강해질 수 있어. 기금 설립식에서 나는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로 내 말을 지지했다. 나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는 삶을 택했다. 회장님과 나는 서로 깊은 신뢰를 쌓아갔다. 어느 날 회장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 민수 씨, 너는 내게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야. 진정한 버시자 조언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너무 과분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내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견고한 우정을 이어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회장님의 조언과 지지를 느꼈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이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겨울이 오고 눈과 비가 섞인 날이면 나는 그 밤을 떠올린다. 그날 내가 멈춰서지 않았다면 스스로에게 말한다. 추운 거리에서 오토바이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때의 두려움과 희망을 느낀다. 친구가 물었다. 민수야, 그 밤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감사함과 경외심이야. 그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회장님도 내게 말했다. 강민수 씨, 그 운명적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그날의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가져왔죠. 눈이 내리는 길을 달리며 나는 가슴속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 삶은 언제나 뜻밖의 기회와 시련을 준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내 길을 걸어간다. 나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한 배달원이 말했다. 민수 씨, 당신 이야기를 듣고 저도 힘을 내게 됐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이제 완전 유명 인사야. 사람들이 널 영웅이라 부르잖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동료와 담소를 나누며 말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르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다. 영웅이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에 동료도 웃으며 말했다. 그게 진짜 영웅이지. 나는 그렇게 조용히 진심으로 내 삶을 이어간다. 나는 지역 사회를 위해 무료 생활기술 강좌를 시작했다. 첫 강의 날 젊은 배달원들과 운전사들이 모였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배우고 성장해 봅시다. 나는 인사를 건넸다. 한 참가자가 물었다. 민수 씨, 왜 이런 강의를 시작했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강의는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응급처치부터 스트레스 관리, 소통 방법까지 다양하게 배울 거예요. 참가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도 활발히 했다. 민수 씨,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 청년이 말했다. 나는 진심으로 답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강의는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작은 배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었다. 강의실 앞에서 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여러분, 명예와 인기는 오고 갑니다. 한 학생이 물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한 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남는 것이죠. 강의가 끝난 후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다. 민수 씨,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나도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작은 순간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살아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길. 나는 앞으로도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눈이 또 다시 내려 서울의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다. 나는 낡은 배달원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달렸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한 손에는 배달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삶의 무게와 자부심을 안고 친구가 말했다. 민수야, 너 참 많이 변했는데 왜 여전히 그 일을 하니?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이 중요해. 눈송이가 내 얼굴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자부심은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있다. 나는 그렇게 서울의 눈 내리는 밤길을 달리며 변하지 않는 소박한 나로 남았다.